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녹화방송입니다. 자, 아침에 두 가지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장동혁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 등 친한계 지도부는 쏙 빼고 최고위원들과 수도권 중진 의원들 해갖고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김종혁 최고위원 방송 등에 나와서 연락받지 못했다. 한동훈 대표는 물론 연락받지 못했고 확인해 보았더니 장동혁 최고위원도 연락받지 못했다. 진종호 최고위원한테는 연락해봤는데 연락 아직 못 해봤다.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더라 라고 씁쓸한 표정으로 씁쓸한 목소리로 친한계 지도부 쏙 빼고 이른바 친윤계 최고위원들 그 다음에 수도권 중진위원 해갖고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만찬 한 부분에 대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조금 전입니다마는 아침에 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9월 13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임식을 합니다. 임기는 15일까지죠. 근데 토, 일 빼고 나니까 13일 퇴임식을 하게 되는 이임식을 하게 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침에 지난 6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디올백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것을 공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심이라고 그러죠. 이 결정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많이 고민했다.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수기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저의 지혜가 부족한 탓이다. 참 떠나면서도 마지막 쐐기를 받고 떠나네요. 제가 오늘 관저 만찬 정치 바로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모든 부분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얼씬거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24일이죠. 7월 23일 한동훈 대표가 63%의 높은 지지율로 대표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즉시 그 다음날 7월 24일 저녁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보면 한동훈 신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다음에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와 경쟁했던 경쟁자까지 초청해서 만찬을 갖다가 거창하게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용산에서 하는 만찬은 공식 만찬이다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및 또 정무수석이라든가 등등등 대통령의 수석급 참모들이 관여하고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이 아니라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즉 대통령 집입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하는 만찬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용산의 공식 참모 라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누가 한남동 관저로 오라 마라 하고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한남동 관저의 안주인인 김건희 여사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뭐 이름 뭐 국정 개입, 심지어는 이번에 4월 총선에 공천에 뭐 김영선 뭐 의원 뭐 개입했니 말았니, 만약에 공천 개입했다면은 국정농단이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실 오늘 시점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9월 9일, 지난주에 그나마도 전격적으로 한동훈 대표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동의하는 가운데 어쨌든 여야 의정, 여당과 야당과 정부 그리고 의사들, 의료계까지 여야 의정 협의체를 발족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의료계에서는 입장은 완강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고 사과의 가시적인 조치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을 파면 경질하고, 심지어는 오늘부터 지금 입시 원서를 받게 되는데요. 2025학년도 즉 올 늦가을 초겨울에 있게 될 입시, 이거 다 백지화하라 라고 지금 완강하게 거의 땡깡 부리듯이 지금 의료계에서는 버티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여야 의정 협의체의 발족이지, 사실 가장 중요한 의사들은 빼고 여당과 야당, 정부 이 셋만 먼저 개문 발차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점에 물론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 이런 얘기 하겠죠. 추석 연휴 앞두고 민심의 동향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뭐 몇몇 의원들, 평상시 말 잘 통하는 의원들 저녁 먹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8월 30일 그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끝나고 당 지도부 만찬이 예약돼 있었습니다. 근데 전격적으로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유예하는 이른바 2026 유예안을 내면서 대통령실가 아주 어그러졌다는 거죠. 대통령과. 그러니까 갑자기 감정적으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전격적으로 그날 8월 30일 있게 될 만찬을 갖다가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취소됐죠.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갑자기 지도부라 그래봐야 빤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뭐 장동혁, 뭐 김재원, 김민전, 인유한, 그다음에 진종호, 그리고 지명직으로는 김종혁, 뭐 이 정도인데 여기서 하필이면 김종혁, 한동훈, 장동혁, 아마 진종호도 빠졌을 겁니다. 이렇게 쏙 빼고 나머지 인유한, 김재원, 김민전 요 세 사람 플러스 알파, 이 모습은 전형적인 갈라치기 내지는 뺄셈의 정치입니다. 저는 짐작해 봅니다. 아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관여할 수 있는, 즉 용산에서 공식적 만찬은 그건 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또 나머지 수석들이 의견을 낼 수 있죠. 대통령이 조금 못마땅해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정진석 실장이 아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관전은 완전히 그거는 김건희 여사 흔한 얘기는 나발이거든요. 거기 누구 오고 말고 하는 거는 안주인 몫이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아마 아직 한동훈 대표에게 아직 감정의 응어리가 아직 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지난 1월 달부터 한 비대위원장께서 사과하라면 사과하겠어요 라고 5차례에 걸쳐서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씹었어. 또 그 문자, 그 이야기 갖고 이번 7.23 전당대회 때 7월 초에 언론을 김규원 CBS 논설 실장을 통해서 풀었어. 근데도 63%를 얻었어. 기분 나쁘죠. 거기다 지금도 김건희 여사
이번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힘을 갖다 얻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왜 1월 달에 아이고 디올, 그리고 또 대통령 본인도 부인 김건희 여사의 처신에 대해서 현명치 못한 처신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뭔가 국민 앞에서 머리를 갖다 숙이고 아유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사과하면은 좀, 그리고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뭐 한동훈도 챙기고 이랬으면 모양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내 이놈, 한때는 형수님 따라다니던 놈이 네가 이제 조금 뭐 머리 굵었다고 개아리 틀고 엉겨붙어? 너 한번 죽어봐. 뭐 이런 분위기. 이게 뭐냐, 뺄셈의 정치고, 이게 보면은 결국 이 뺄셈의 정치의 어디 비극적 결말을 갖다 예고하는 듯 아주 불길한 예감마저 듭니다. 사실은 뭐 저희 이쪽은 이제 정치 평론하는 쪽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누구는 뭐 대통령이 언제 뭐 한남동 오라 갔더니 저 보니까 뭐 음식도 있고 거기다 뭐 여사님이 계란말이도 해주시고 또 보면 대통령께서 폭탄도 말아주시더라. 또 누구는 수시로 대통령이 전화해서 의견을 묻더라. 이런 얘기들이 모르겠습니다.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죠. 본인들은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지만은 대통령한테 이른바 교차 검증해 본 건 아니니까 저 대통령 전화번호도 모르고 알 수도 없죠. 근데 거기 보면 항상 보면 여사님이 껴요. 여기 보면 아무래도 이런 공식적인 그런 만찬 자리하고 달리 비공식적인 만찬 자리에는 그렇다고 뭐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대통령과 뭐 최고위원과 뭐 알만한 뭐 찐윤계 의원들이 모여서 뭐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진 않겠죠. 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동훈도 좀 씹어가면서 이재명도 씹어가면서 또 그다음에 반찬에다가 또 뭐 대통령이 소주 좋아하니까 소폭 말아서 한 잔 먹으면서 그러면 뭐 그렇다고 뭐 김 여사는 그러면 저 안방에 꼭 문 닫고 앉아갖고 손님 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100% 거기 옆에 같이 앉아 있죠.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 앞에 면전에 대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 입장, 때로는 막 격정적으로 자기 입장들을 변호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씹고 이재명을 씹고 문재인을 씹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마구마구 씹어 돌리고 이준석 씹고 뭐 이러는데 거기 앉아서 그건 아니고요. 이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소외와 스스로 자기들이 작아지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관저만찬 정치, 뭐 대통령이 원체 뭐 저 소폭 좋아하신다니까 뭐 부를 수 있죠. 근데 과거 뭐 박정희 뭐 대통령은 뭐 그렇게 치고요. 전두환, 노태우, 그 위에 김영삼, 김대중까지도 다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까지 오면서 점점 이른바 안가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조용한 가운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인을 만난다던가 또 유력 정치를 만나는 안가는 있었습니다. 안가에, 그렇다고 안가에 가면서 대통령이 자기 부인 영부인을 데려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관저 정치를 해버리면은 이건 100% 사모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기 마련입니다. 이건 앞으로 저 관저 만찬 정치,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결국 오늘 그저 모여서 머리를 조아리고 뭐 저 여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 자기들만의 동굴에 갇혀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다리를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